안녕하세요, 진토입니다. 좀 웃기죠?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을 해주신 Q&A 영상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해주신 모든 질문에 답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궁금한 게 많이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질문이 가장 많았던 거는 영상 편집에 관한 거예요. 좀 기분이 좋았어요. 영상 편집을 궁금해한다는 거는 볼만하다 이런 뜻이겠죠? 우선 저는 영상 편집 독학을 했습니다. 2년 전인가 처음 시작을 했고 한창 배울 때 많이 봤던 채널은 비디오 클래스, 그 후에는 편집하는 여자, 용호수 등등 다양한 분들의 영상을 봤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툴은 다룰 수 있으니까 한 채널을 구독해서 계속 보고 있진 않고요. 그냥 제가 구상하고 싶은, 표현하고 싶은 어떤 게 있을 때 그 표현을 찾아서 봅니다. 근데 제가 사용하는 모든 표현들을 인터넷에 쳐서 사용하는 건 아니고 다 응용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것저것 만져보다가 얻어 걸린 게 일단 굉장히 많고 그렇습니다. 편집 프로그램은 프리미어 프로 사용하고 있고요. 카메라는 파나소닉 G85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이 카메라를 쓴 건 아니고 시작할 때는 휴대폰도 썼었고 6, 7년 전에 나온 디카 집에 굴러다니던 거 그런 걸로 찍었다가 그게 뽀사지고 나서 이 카메라를 큰맘 먹고 설날 용돈을 투자해서 샀죠. 노래를 생각하고 영상을 찍진 않고요. 어떤 분위기를 생각하고 영상을 찍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영상을 찍어 놓은 다음에 편집을 할 때 뭐라 설명해야 되지? 그러니까 일단 찍고 근데 찍을 때는 대충 오늘 이런 주제로 찍어야지 이런 건 있겠죠? 근데 아무래도 제가 장르가 브이로그다 보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잖아요. 어떤 장면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날 우연하게 담긴 영상들 편집할 때 쫙 보면서 대충 이런 느낌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거를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생각한다기보다는 그냥 느껴요. 그리고 그 느낌을 가진 채로 유튜브에 들어가서 저작권 무료 음악들을 이렇게 쭉 듣죠. 그 채널들이 있어요. 사운드 버켓이나 오디오 라이브러리, 베스라벨스, 커피라이트 프리 블라블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이거다 하는 느낌이 올 때까지 쭉 그냥 계속 들어요, 음악을. 그러면 어느 순간 이거다 하는 느낌이 오는 게 있더라고요. 촬영 구도 같은 것도 그냥 막 찍습니다. 그냥 진짜 찍어요. 이거 예쁘다. 저거 찍으면 예쁠 것 같은데? 아니면 그런 식으로 찍습니다. 색 보정 같은 경우도 프리미어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RGB 컵으로 공부하는 느낌으로 그냥 계속 그걸로만 했었고 요즘에는 루미트리 쓰고 있습니다. 그거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네, 그게 전부인 것 같은데 영상에 대해서. 어쨌든 영상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분이 좋네요. 저희 부모님은 제 영상 편집에 대해서 아주 불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었는데 여러분들이 댓글 써주신 거 보고 얘가 그래도 좀 재능이 있구나 이런 거를 인지하신 것 같더라고요. 다행입니다. 모든 게 덕분입니다. 아마 영상 편집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음에 영상을 찍어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았던 질문은 바로 저에 대해서 인 질문인데요. 저는 A형이고요. 젠토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개인적으로 지은 닉네임인데요. 그때 한창 유튜브를 많이 볼 때 나도 유튜버가 되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명이 있어야 좀 간지 나는 것 같은데 이래서 예명을 생각하다가 제 본명이 전유진이거든요. 그 성의 J자를 딴 다음에 나는 누군가의 멘토가 되고 싶다 이런 뜻으로 J에다가 멘토를 합쳐서 젠토가 되었습니다. 어글거리죠? 그거를 정말 쓸 날이 올 줄 몰랐는데 이렇게 쓰고 있네요. 그리고 그때 친구들한테 나 예명 지었어 젠토야 이러면 말하는 저도 엄청 오글거리고 듣는 걔도 엄청 오글거렸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나 젠토야 이렇게 하는 게 오글거리지 않더라고요. 많이 컸네요. 여행은 좋아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즐겨 하는 편은 아니에요. 여행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행을 꽤 다닌 것 같아요. 첫 시작이 한국 네일로, 그 다음에 뉴욕 한 달, 오사카 3박 4일, 그리고 아일랜드 5홀 혼자 왔고 프랑스, 파리랑 리옹, 그 다음에 스페인, 바르셀로나, 영국 런던 이렇게 갔습니다. 지금 또 비행기표 끊어놓은 것도 한 3, 4개 되는데 저는 같이 다니는 것보다는 혼자 가는 여행을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여행에서 일어나는 모든 해프닝들이 다 여행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좀 즐기는 편이거든요. 실수라도.
근데 그거를 나 혼자 있으면은 실수라고 웃어 넘길 수 있는데 상대방과 같이 있으면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그런 스트레스를 굳이 받고 싶지가 않아서 혼자 여행을 추구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혼자 여행하면은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말을 걸 수 있는 기회? 사실 그게 여행의 가장 큰 묘미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떠올렸을 때 여행에서의 좋은 순간을 꼽아라 이러면은 항상 누군가와 함께 했던 순간들이거든요. 어떤 사람과 어떤 순간을 보냈느냐, 어떤 감정을 느꼈느냐가 그 여행의 좋음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여행을 가고 싶은 게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새로운 사람 만나려고? 여행? 여행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좀 다녀보고 할 말이 생기면 다시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행 브이로그도 많이 여쭤봐 주셨는데 모르겠어요. 여행 브이로그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제가 여행 갈 때마다 카메라를 챙겨가긴 할 거니까 찍기는 하겠죠? 아직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습니다. 데미안 좋아합니다. 헤르멘 헤세의 데미안 좋아하고 작년에 처음 읽었어요. 그 책을 친구 추천으로 작년에 읽었는데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해주는 책? 나에 대해서도 이 세상에 대해서도 뭔가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해준다는 것 자체로 굉장히 재미있었던 책이어서 그걸 굉장히 좋아하고 좋아하는 영화는 없습니다. 저는 영화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영화 2시간짜리를 보는 것도 좀 힘들어해요. 그리고 저의 선택에 힘이 되어주는 문장은 어차피 미래는 정해져 있다. 네. 이거는 저랑 가치관이 맞는 사람은 이해하실 문장인 것 같고요. 최근에 어떤 분의 블로그 글을 보고 이거다 했던 건데 인생의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 그 순간순간의 쾌락을 즐기면서 살자, 느끼면서 살자 뭐 이런 게 저의 가치관일 것 같습니다. 덧붙여 설명하자면 저는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도 이미 존재를 하지만 저는 미래를 못 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순간순간에 마치 워홀 온 것처럼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나한테 있다는 그 착각 있잖아요. 그 순간적인 쾌락. 그걸 느끼면서 사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많이 들었던 거는 방탄소년단의 홈. 제가 방탄소년단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그 홈이라는 노래가 저의 상황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가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고 볼빨간 사춘기의 나만 봄. 이거 최근에 정말 많이 들었어요. 처음 딱 들었을 때는 뭐지? 이 생각했는데 들을 때마다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거예요. 진짜 봄 느끼는 것 같고 들뜨는 기분이 느껴져서 그 노래 굉장히 좋아하고요. 외국 아티스트인데 톰 미치라는 가수의 무비라는 영화 좋아합니다. 영화래. 노래 좋아합니다. 막 심장 쿵쿵 때리는 그런 것보다는 잔잔하게 흘러가는 내 귀를 거슬리지 않게 하는 그런 노래들이 평소에 듣긴 좋더라고요. 톰 미치 노래는 진짜 다 좋아합니다. 아시는 분 있나요? 아까 맥락과 마찬가지로 그냥 그럴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거겠지. 그리고 안 될 상황을 안 되기 전에 미리 생각을 해두죠. 대비를 좀 해두는 편이에요. 기대를 좀 저버리고 있다고 해야 되나? 보통은 그냥 넘겨요. 네. 그럴 이유가 있어서 그렇겠지. 요즘 취미는 최근에 아크릴 물감을 샀어요. 그걸로 그림 그리고 있는데 붓에다가 아크릴 물감을 묻혀놓고 딱지를 않아가지고 지금 말라 비틀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취미는 곧 사라질 것 같고 손으로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귀걸이 만드는 것도 했었고 만들어 팔기도 했었고 사업자 등록하고 편집하는 것도 취미라면 취미일 수 있고요. 유튜브로 강아지 영상 보는 거 좋아합니다. 최근에 그 강아지 그루밍 하는 채널이 있어요. 그 슈앤트리라고 그거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노래 같은 거 찾아 듣는 거 좀 좋아해요. 커버곡 부른 정말 무명의 가수분들이나 그런 분들의 노래도 찾아 듣는 거 좋아하고 뮤직비디오 보는 거 좋아합니다. 3, 4분 안에 되게 큰 스토리를 담아내잖아요. 되게 간결한 장면들로 그런 걸 보는 것도 좋아하고 쓰이는 표현들이 편집 기법들이 되게 새로운 게 많잖아요. 신선한 게. 그런 거 보면서 와 이거는 진짜 어떻게 편집했을까? 뭐 이런 생각하는 것도 좋아하고 친구 만나서 노는 것도 취미면 취미일 수 있겠죠. 요즘 좀 언어에 대해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일본어를 좀 배우고 싶어요. 좀 뭐 정말 특별할 거 없이 대학생이었고 진주에서 올라와 서울에서 자취하는 사람이었고 대외 활동도 이것저것 동아리 활동도 좀 많이 했었고 알바도 했었고 네, 뭐 그래요. 딱히 특별한 거 없어서 정말 평범한 대학생의 삶을 살았었어요. 그때는 책도 안 읽었었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약간 현실적이네? 고민 상담하는 용?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앞으로는 워킹홀리데이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볼게요. 아무래도 제가 나름 워홀 유튜버다 보니까 워홀 관련된 질문이 많았어요. 근데 또 재밌는 게 마냥 정보성 질문이 아니라 의미에 관한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답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롱 스토리긴 한데 참고 들어봐주세요. 워홀을 간 동기는 일단 주변에 2명 정도 워킹홀리데이를 간 친구가 있었고요. 걔네를 통해서 아 워홀이란 제도가 있구나 이런 걸 알았어요. 그렇게 알고만 있던 상태에서 제가 22살에 한창 대학교를 잘 다니다가 한번 현타가 딱 온 거예요. 아 내가 배우는 게 너무 재미가 없고 이게 내 길이 아닌 것 같고 내가 사는 의미는 뭐고 왜 살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복합적인 고민이 한번 합쳐지면서 충동적으로 중도 휴학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집에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먹는 것 그리고 자는 것 이 2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때 유튜브도 정말 많이 보고 항상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설거지는 이만큼 막 쌓여 있고 그런 페인 같은 생활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워킹홀리데이로 호주에 가 있었던 상태예요. 그래서 걔를 보면서 아 그냥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워홀을 찾아보다가 알게 된 게 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였고 지원한 이유는 그냥 단순히 영어를 쓰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시기상 그때 워홀 접수를 받는 상황이었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냥 뭐라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했던 게 컸습니다. 당연히 떨어질 줄 알고 지원을 했는데 붙어버렸고 제가 복학할 시즌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 중도 휴학 기간 동안 하고 싶은 걸 찾게 된 거예요. 영상 편집이라는 걸 한번 해봤는데 이게 너무 재미있고 이걸 더 깊게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한창 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한테 내 워킹홀리데이가 됐고 난 워킹홀리데이 가서 영상을 찍고 싶다. 휴학을 한 번 더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안 된다 라고 딱 거절을 하셨죠. 부모님께서. 물고기가 한번 물 밖을 나가면 다시는 물로 돌아가지 못한다 뭐 이런 비유를 하시면서 대학을 무조건 복학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복학을 했었고 한 1년 정도 다니다가 또다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건 진짜 나랑 안 맞다. 왜 내가 이걸 공부를 이렇게까지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시 슬금슬금 아 워킹홀리데이를 가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오후를 오게 된 거예요. 끝입니다. 처음에는 굽히고 복학을 했지만 다음에는 그냥 막무가내로 왔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싸우고 이랬던 것 같진 않은데 물론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한번 복학 내가 했으니까 다음에 제가 가고 싶다고 할 때는 딱히 뜯어말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워킹홀리데이를 오게 됐죠. 이런 삶을 살지 정말 상상도 못한 채로. 그래서 워킹홀리데이를 온 목적이라고 한다면 딱히 없어요. 그냥 영상 만들기 위해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떤 영상을 만들지에 대한 계획이나 기획 이런 것도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화장하는 영상을 찍어 올리던 사람이었고 브이로그라는 장르는 생각조차 안 해본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아 난 브이로그는 안 할 거야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제 주변 친구들은 알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브이로그를 본 적도 없고 근데 제가 워홀 브이로그를 하고 있을 줄이야. 랜덤입니다. 아일랜드 워홀은 철저하게 랜덤이고요. 운빨이라고도 하죠. 제 과가 영문과예요. 영어 영문학과예요. 뭐 영문학과라고 하면은 거의 뭐 99%의 반응이 그럼 니 토익 잘 보겠다. 영어 잘하겠다. 이건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학은 성적 맞춰서 들어가잖아요. 보통.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영문과에 아주 큰 관심이 없는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그냥 한국식 영어 교육과 다름없게 대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스피킹 전혀 안 하고요. 그냥 문법을 영어로 배운다. 고전 영문학을 해석하는 거 정말 지금 보면은 알아들을 수 없는 이 고전 영어를 해석하고 외우고 시험 치고 뭐 이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음성학, 형태론 이런 거 배웠는데 기억 정말 하나도 안 나고요. 그래서 재미가 없었죠. 저한테는. 철저히 저한테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공부하고 왔다고 하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사실 여기서 쓰는 영어는 영어 영문학과 대학교에서 배운 영어랑은 정말 천지 차이의 영어를 쓰기도 하고 생활 영어를 쓰니까 그래서 초반에 정말 힘들었어요. 힘들진 않았고 그냥 그것도 즐겼는데 Can I get a coffee? 이 말도 못했어요. 그냥 One coffee please?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어가 늘었냐? 워킹홀리데이 11개월 차이인 지금 영어가 늘었냐 하면은 전 자신있게 영어가 늘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리토킹은 아니고요. 자유자재로 이야기를 하진 못하지만 처음 왔을 때보다는 아주 많이 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감 부분에서 정말 많이 늘었고 여기서 살면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문화도 당연히 있고 생활 표현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늘었고 여기서 따로 영어 공부를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영어가 늘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 머릿속에 있는 단어의 양은 일정한데 옛날과 똑같은데 이거를 조합하는 속도가 빨라졌다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내가 쓰는 문장들이 어려운 문장이 아닌데 내 뇌 속에서 빨리빨리 붙이는 속도가 늘 빨라져가지고 유창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이제는 뭐 한국에 가도 외국인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워킹홀리데이를 왔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 다음에는 아일랜드의 생활, 팁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줬어요. 네, 영화관 가봤습니다. 사보이라는 시티센터에 있는 영화관도 있고 IFI라고 독립영화관도 있는데 둘 다 가봤고요. 영화도 봤습니다. 보헤미안 랩소디랑 그 신비한 동물 사전인가? 그거 봤었고요. 정말 영어 듣기 평가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신비한 잡학사전 그건 또 영국 악센트잖아요. 또 마법 이런 것도 많고 이러니까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영화관 있는데 뭐 한국처럼 아주 시설이 좋진 않아요. 펍은 여기 제가 살고 있는 브레이에 있는 하버바 마르텔로 굉장히 좋고요. 더블린에는 그 메트로라고 기네스가 굉장히 맛있는 조용한 정말 할아버지들만 가는 펍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사라졌는지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게 좀 좋았고 근데 더블린 펍은 웬만하면 성공합니다. 제가 추구하는 펍류는 노래가 안 시끄러운 노래가 안 나오면 더 좋고 네, 당연히 가봤고요. 저는 서점이나 도서관 구경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도서관은 여기 또 더블린에 아주 특별한 도서관이 하나 있어요. 트리니티 도서관이라고 롱룸이라고 표현하는데 해리포터를 거기서 찍었다 그랬나 모티브를 삼았다고 그랬나 뭐 그랬을 거예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 진짜 해리포터 느낌 나요. 들어갔는데 아주 오래된 책들의 냄새가 확 풍겨오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동네 도서관도 가서 뭐 책은 읽지 않았지만 편집하고 그러고 있었고요. 독립서점 같은 거 구경하는 것도 그냥 좋아요. 괜히 가서 좀 저렴한 중고책 같은 거 하나 사고 이런 것도 좋아하고 그냥 서점 가면은 마음도 좀 편해지고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쉽다고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다들 때 되면은 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즌이 있어요. 이 여름 시즌에 정말 사람들을 많이 구하기 때문에 잘 구하는 편인 것 같고 또 관광객이 없는 시즌에는 구하기가 힘들고 이건 어느 나라나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20대 초반? 20대 중반도 굉장히 어린 나이인 편이고 20대 후반? 30대 후반까지도 저는 봤습니다. 오히려 퇴사하고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분들은 보통 어학연수 비자지만 몰라요. 제 주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이 꽤 많은 분들 많아요. 저보다 어린 사람 지금 한 명도 없어요. 제 나이는 한국 나이로 24살이고요. 국제 나이로는 22살입니다. 23살에 워킹홀리데이를 왔어요. 정말 개인적으로 좋았던 곳을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처음 여기 왔을 때 살았던 집 더블린 14 앞에 공원이 하나 있어요. 거기가 전 정말 좋았고요. 거기서 날씨 좋을 때 누워있고 이런 거 진짜 좋았고요. 그리고 더블린 5 제가 예전에 살았던 집. 그 집은 저한테 잊을 수 없는 가장 좋은 공간이고요.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릴 만한 공간은 여기 브레이 헤드 가면은 굉장히 예쁩니다. 더블린 5 집 앞에 세인트 안스 파크라고 엄청나게 큰 공원이 있어요. 거기 예쁜 꽃들만 있는 정원도 있고 뭐 마켓도 가끔 하고 전시회도 하고 이러는데 거기도 정말 좋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건 정말 아일랜드에서 산 사람만 알 수 있는 꿀팁이에요. 이거는 인터넷에 서치한다? 안 나올 거예요. 잘 새겨 들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 구글맵. 구글맵은 버스는 대부분 맞아요. 근데 다트는 안 맞습니다. 다트는 진짜 안 맞아요. 두 번째, 삼겹살은 리들에서 아보카도랑 견과류도 리들이 가장 저렴합니다. 그리고 슈퍼밸류나 테스코에서 삼겹살 안 파는 경우 슈퍼밸류 특히 삼겹살 안 팔아요. 명심하시고요. 해버터라고 여기 수돗물 마시잖아요. 수돗물 마실 때는 뜨거운 물 마시면 안 되고 차가운 물만 마셔야 한대요. 뜨거운 물 더러운 거라서 차가운 물만 마셔야 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드릴 꿀팁은 아일랜드 빵은 곰팡이가 빨리 핍니다. 얼른 먹어야 돼요. 진짜 일주일도 안 돼서 곰팡이 핍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는 이제 아일랜드에 살면서 워킹홀리데이를 하면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 의미에 관한 질문들이 조금 많았는데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왔을 때 마음이 어땠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때도 아주 막 크게 생각하지는 않았고 지금도 아주 크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좀
좀 견해가 달라진 거는 그때는 워킹홀리데이가 삶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워킹홀리데이도 여행이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합니다. 하나를 꼽기가 너무 힘들어요. 다 기억에 남아요, 진짜. 앨범만 보면은 그때 있었던 일들이 다 생생하고 다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그거는 비단 아일랜드의 생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의 생활도 다 기억에 남아요. 저는 사실 크게 외로움을 타지는 않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근데 외롭다면 보통 친구들한테 전화하고요. 부모님한테 전화하고요. 영상통화, 전 항상 영상통화를 합니다. 또 여기서 만난 친해진 사람들이랑 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는 외로울 때는 그 외로움을 혼자서 견디기보다는 사람으로 채우는 것 같아요. 그걸 못 견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그때마다 제가 누군가를 찾았을 때 따뜻하게 맞아주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그렇게 충전하고 나면 괜찮아지더라고요. 저희 강아지가 보고 싶을 때. 우리 애봉아 잘 지내니? 애봉아 보고 싶다. 2달 뒤에 보자.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전 항상 오길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후회하는 순간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후회하는 것 자체도 본인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변화된 점이라고 한다면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된 거, 저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많은 거. 그렇다고 아직 저도 저를 잘 몰라요. 저를 잘 안다고 확실하게 단언할 순 없지만 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함으로써 삶에 대한 가치관이 조금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일랜드에서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조금 더 커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한 이해를 안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그 자체로 인정하는 그런 태도가 생긴 것 같아요. 당연히 추천합니다. 제가 여기서 만족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추천을 하고, 개인적으로 워홀이 아니더라도 그냥 한국에서의 삶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내 한국에서의 삶을 관찰할 수 있는 그 경험 자체는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사실 그 속에 있으면은 내가 아무리 멀리서 보려고 해도 보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정말 다른 곳에서 내 스스로 인정할 수 있을 만한 다른 곳에서 나의 옛날의 삶들을 돌아봤을 때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수단으로 여행도 좋고 워킹홀리데이도 좋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워킹홀리데이에 관한 저의 생각이었고요. 이 다음에는 저의 미래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해볼게요.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답변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않길 바라면서 답변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버킷리스트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어요. 저는 옛날만 해도 버킷리스트가 있었어요. 그냥 억지로 짜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내가 정말 원해서 적었던 게 아니라 그냥 남들 하니까 적었던 건데 지금은 버킷리스트 없습니다. 그냥 그때그때 하고 싶은 거 하는 입니다. 꿈도 없어요. 네. 마땅한 꿈이 없습니다. 굳이 갖다 붙이자면 아까 말했던 가치관과 비슷한 맥락이겠죠? 그냥 그 순간순간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다는 쾌락을 느끼면서 살자. 뭐 이런 게 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같은 맥락으로 없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는 마음이 없고요. 대신 하고 싶은 것들은 있죠. 예를 들어 저는 이번 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를 한번 경험을 하면서 앞으로 또 계속 워킹홀리데이를 경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싶다. 이런 거. 네, 뭐 이것저것 머릿속에 있는 하고 싶은 것들은 조금 있는데, 뭐 이루고 싶은 거? 이루어져 있길 바라는 거? 그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목표를 세우는 게 과연 교육받은 목표는 아닐까? 뭐 이런 생각. 올릴 건 많아요. 찍어 놓은 게 많아서. 제가 아무래도 여기 1년 살았지 않습니까? 찍어 놓은 게 많은데 편집을 안 해서 문제죠. 대표적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프로젝트는 제가 여기서 만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한 영상들이 있어요. 각자 직업별로 인터뷰를 했는데 뭐 맥도날드 후기, 서브웨이 후기, 뭐 펍 알바, 레스토랑, 키친포터, 세일즈, 정말 다양하게 한인잡 뭐 이렇게 다양하게 그 직업을 인터뷰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아마 우선적으로 편집을 해서 올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한국에서는 한국에서의 삶에 대해서 영상을 찍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는 거는 한 번 더 워킹홀리데이를 가고 싶다예요. 그래서 워킹홀리데이 브이로그를 계속
찍어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정말 마지막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편명이라는 영어 자체도 저한테 아주 오글거리는 말이라서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질문해주신 거는 다 대답을 했고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들은 24살, 22살인 지금 저에게 머물러 있는 생각이에요. 앞으로 당연히 변할 수도 있고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저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좀 두렵죠. 무언가를 이렇게 남겨두는 거는 굉장히 두려운 일인데 그래도 지금만 느낄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남겨보았습니다. 앞으로 저의 느낀 점이나 생각들이 변했을 때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지금 저의 생각임을 밝혀두고요. Q&A 끝! 안녕!